자본주의를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자본주의 1.0, 2.0, 3.0 이렇게도 구분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산업자본주의까지를 우리가 자본주의 1.0이라고 하고요. 1.0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게 종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것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게 종말할 거라고 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제 그러면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을 좀 볼게요. 근데 이거 되게 설명할 때 조심스러운 게 등장 배경으로 많은 학자들이 국가 실패나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실패나 시장 실패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도 문제 삼기도 해요. 예. 근데 요즘 시절에는 뭔가 잡혀가고 이러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껏 씁니다. 왜냐하면 제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늘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얘기는 아니어서요. 네. 원래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경제는 수요 공급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수요 공급이 저절로 맞아요. 그렇게 배우셨죠? 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기억나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 네.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 말 쓴 애덤 스미스는 그 말 별로 안 썼어요. 네, 국부론에서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와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별로 중요한 개념 아니었어요. 중요한 개념 아니었는데 여튼 그게 무슨 신화처럼 작동을 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수요 곡선상 안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어떤 때에도 공급이 부족할 수도 없고요. 어떤 때에도 수요가 부족할 수도 없는 게 원래는 맞는 상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정이었는데 어떻게 국가 실패나 시장 실패가 일어나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생겨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국가 실패의 형태를 보면 뭐가 있냐면 복지가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실패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 재화를 다 댈 수 있으면 복지라는 게 개인화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시장 실패는 대표적으로 실업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나타나요. 노동가격이라고 그러죠. 우리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사시죠. 꾸려나가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노동시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처럼 맞아야 돼요. 수요 공급 곡선이. 그런데 실업이라는 건 생기잖아요.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실업인데요. 실업이 왜 생기냐, 그리고 복지가 왜 개인화되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원래 맞아야 되거든요.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쏙 빼죠. 그리고 가격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비겁한 일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실패한 건 실패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대처해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절에 우리가 소셜 이코노미를 불러내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보면 되거든요.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게 경제 정책이든 뭐가 됐든 간에요. 얘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해볼까? 그럼 대안을 붙이면 돼요. 이게 이념적으로 모호해지거나 희석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이념적으로 순수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근본주의라고 하죠. 예. 그렇게 되면 노노 하면서 서로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서로 아니긴 뭐가 아니겠어요. 예.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을 좀 살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불안정 경쟁이 나타나고요. 독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경우예요. 이거 대표적인 시장 실패 형태입니다. 불완전 정보라는 게 나타나요. 소비자랑 공급자는 정보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대칭 정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보다 더 아실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외부성이라는 문제도 발견이 됩니다.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외부성? 네.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안 나시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외부성 배울 때 가장 많이 예로 들었던 게 양봉업자랑 옆에 꽃밭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양봉업자가 있는데 우연치 않게 옆에 꽃밭이 있으면 양의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죠. 우리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면 공장은 그냥 공장에서 재화 만들려고 들어섰잖아요. 근데 공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죠. 그건 음의 외부성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외부성들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공공재 이런 것들도 시장 실패가 일어납니다. 왜냐? 공공재는 싸게 공급돼야 되니까 공급 안 하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요. 가치재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게 가치재예요. 교육을 이게
교육이 돈 남는 장사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거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사교육도 있지만 여튼 그래서 가치제라는 것도 있고요. 소득과 자산 불평등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시장 실패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있다면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물어보세요. 정말 아닌지. 네. 눈을 똑바로 하고 물어보면 뭐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네.